자, 오늘 아마 요 한 장 하면은 수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봅시다. 원소들의 주기성이야. 원소들의 주기성. 자, 132페이지. 32페이지. 자, 원소들이 뭐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뭐 이게 원소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좀 큰 의미고, 여기서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좀 원자 느낌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약 110종류이다. 그냥 원자의 느낌이야, 원자. 자, 한 종류는 한 개의 원소만으로 물질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다른 종류의 원소들끼리 화학 결합을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화학 결합을 하겠지. 그 화학 결합을 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최외곽 전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8개를 만들고자 하는 방식으로 결합을 한다. 요거고, 자, 요거는 자, 2번 주기율표의 발견, 그거는 별표를 쳐놔. 주기율표. 이거 발전 과정. 자,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외우지 않아도 돼. 그냥 옛날에 그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원소들끼리는 뭔가 규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냥 어떤 컨셉의 시작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가장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될 사람은 멘델레예프. 주기율표는 멘델레예프. 이 사람이 그것을 이제 이 원소들 하나의 원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막 어떤 특징들을 보다 보니까 이 원소들이 어떤 특징이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은 뭔가 이 어떤 뭐 특징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특징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컨셉을 제일 처음 생각한 거지. 그때 처음 만들어진 게 주기율표인데 주기율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멘델레이프가 만든 주기율표는 이게 아니었어. 이게 아니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 뭘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었을까? 얘는, 야, 이게 중요하다. 멘델레이프가 만든 주기율표는 원자량 기준이었어. 이 원자량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여기 어떻게 적혀 있냐, 지금? 멘델레이프 옆에다가 원자량이라는 거 반드시 적어놔. 애들 여기서 되게 많이 헷갈려. 멘델레이프는 원자량을 기준으로 했어. 원자량을 기준으로 주기율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여기만은 모즐리가 만든 거야. 모즐리의 주기율표는 얘가 뭐냐면은 양성자의 개수. 자, 요걸 기준으로 만들었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모즐리가 만든 이 양성자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 주기율표를 현재 쓰고 있다. 근데 이제 멘델레이프는 어쨌든 뭐냐면은 좀 이 주기율표의 컨셉을 먼저 제공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이 멘델레이프 같은 경우는 어떤 주기성을 갖고 막 이렇게 해놨어. 막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다음에 근데 내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그 당시 이제 발견이 아직 안 됐던 원소들에 대해서는 구멍을 뻥뻥뻥 뚫어놨던 거야. 근데 실제로 이 멘델레이프가 실제로 예상했었던 그 원소들이 하나씩 다 발견돼가지고 현재는 지금 주기율표를 다 지금 꽉 채우고 있는 상태가 된 거지. 자, 알겠지? 네. 자, 여기서 원자량과 양성자의 개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야 되는데, 자, 원자량은 간단하게 말해서 원자의 무게야. 원자의 무게야. 그때 뭐냐면은 양성자나 중성자의 무게를 1이라고 했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무게는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거의 같은데 얘네들을 1이라고 뒀을 때 이 원자의 무게가 얼마냐? 그러면 수소의 원자의 무게는 몇이겠어? 1. 수소는 1인 거야. 헬륨은? 2. 헬륨은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원자량은 4가 돼, 4. 자, 그런데 이게 있잖아. 내가 제일 처음에 원자의 특징을 결정하는 건 무조건 양성자의 개수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양성자의 개수가 2개가 있으면 거기에 중성자가 100만 개가 붙어 있어도 걔는 헬륨이야. 그러면은 봐봐. 양성자가 4개 붙어 있는 게 있고 중성자 하나 더 붙어가지고 질량이 5인 경우도 있겠지. 어떤 경우에는
헬륨 갖고 하지 말자. 수소 갖고 할게. 수소에다가 수소는 원자핵은 기본적으로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거야. 근데 거기다 중성자 하나가 붙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원자량이 뭐가 돼? 2개가 돼.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수소를 뭐라고 하는지 아니? 너희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중수소라 그래. 무거울 중자를 써가지고 중수소라는 게 있어. 그러면은 수소에다가 중성자가 2개 붙어 있어가지고 원자량이 3이 되는 그런 수소도 있어. 얘는 어떻게 부를까? 어떻게 부를 것 같니? 경수소. 그럼 삼중수소야, 삼중수소. 그래서 너네들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할 때 한참 얘기 나왔던 게 뭐 우리 북한에다가 경수로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 경수로. 이 경수가 있잖아. 경자가 가벼울 경자를 써가지고 중성자가 붙어있지 않은 수소를 이용한 물을 경수라고 그래.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물에 있는 수소가 경수야. 근데 중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중수소가 붙어있는 거야. H2O에 그 H가 다 중성자와 양성자가 하나씩 있는 그런 중수소를 결합되어 있는 물을 우리는 중수라고 그래. 근데 이 중수가 무겁잖아. 아무래도 실제 그냥 물보다 무겁잖아.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하는 거야? 방사선을 거기서 감속을 시키는데 탁월해. 그래가지고 중수로를 많이 쓰거든. 근데 중수로를 쓸 수도 있고 경수로를 쓸 수 있는데 경수로를 쓰는 게 훨씬 더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이야. 그래가다 보니까 경수로를 우리가 뭐 제공을 해준다 만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봐봐. 수소, 헬륨이 4지만 우리가 그냥 4만 있는 건 아니야. 여기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원자량 한번 봐봐라. 아, 여긴 안 나와 있다. 내가 주기표 한번 봐봐. 여기도 안 나와 있네. 나와. 자, 그럼 나중에 하자. 어쨌든 원자량은 원자의 무게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중성자나 양성자 같은 것들이 그냥 1이라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돼.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1이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 자,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얘를 1이라고 하는 기준은 탄소야. 기준은 탄소. 탄소가 12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 얘는 양성자가 6개가 있고 중성자가 6개가 있는 탄소야. 이게 가장 대표적인 탄소고 탄소 12라고 해. 그래서 12탄소. 근데 13탄소가 있고 14탄소도 있어. 그걸 뭐라고 하니 너희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반감기가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고대에 있던 어떤 유물들이 몇 천 년 전의 것인가를 파악하고 그런 거. 뉴스를 보고 살아야 돼. 뭐가 발견됐는데 방사성 동위원소 기법으로 발견된 결과 무슨 이게 몇만 년 전에 있던 화석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지 엑소만 보지 말고 얘들아. 그런 거 조금 보고 그래 얘들아. 자, 이거 나중에 얘기해줄게 그러면. 이것이 기준이야. 얘가 기준이 돼서 얘를 12라고 했을 때 다른 것들이 과연 몇인가. 근데 얘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면은 이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그냥 원자량이라 생각하면 돼. 전자는 얘네들의 무게에 비해서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무게로 쳐주지 않아. 그리고 전자의 무게는 정확하게 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기본 입자이기 때문에. 기본 입자를 1로 정해놔야지 그 나머지 것들이 되는데 기본 입자라는 것은 무게를 잴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무게로 치지 않는다. 결국 멘델레예프 같은 경우는 이 원자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봐봐. 아까의 원자의 무게는 같은 수소라고 해도 1인 수소가 있고 2인 수소가 있고 3인 수소도 있어. 물론 2와 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물어. 현실세계에.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평균 낸 게 1.001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 원자량이 표시되어 있는 그런 주기율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한번 뽑아서 줄게. 이 원자량이 평균 원자량이 표시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 12가 아니라 얘도 12점 몇몇몇 이런 식이야.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런 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지금 아주 정밀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고, 지금 그때 당시 멘델레예프는 그냥 얘는 1, 얘는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결정을 했었던 게 지금 원자량을 이용한 주기율표였어. 자, 기억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주기율표 멘델레예프는 처음 컨셉을 작성했는데 그 컨셉에 뭐를 컨셉으로 했느냐? 원자량을 기준으로 했다. 이게 그냥 핵심이야. 근데 이 모질리는 원자량이 그 중간에 뭐가 발견됐겠니?
중성자. 그렇지, 중성자가 발견이 된 거야. 그리고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원자의 어떤 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물론 조금 영향을 미쳐. 아까도 말했지만 중수와 경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특징적인 다른 부분들이 있어. 만들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물이야. 수소고 그냥 물일 뿐이야. 기본적으로는. 그럼 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양성자의 개수로 생각하면 굉장히 쉽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모듈리가 말한 주기율표고, 지금 그 주기율표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주기율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주기율표를 한번 적어볼게. 그럼 이게 양성자의 개수라는 얘기야,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봤던 것들이 결국에 양성자의 개수라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적어보자.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 질, 산, 풀, 네,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자, 칼. 여기까지 시작. 얘네들이 지금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은, 얘가 수소가 양성자가 1개 있는 애고, 얘는 2개 있는 애고,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개 있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양성자의 개수야, 그냥. 이 순서가 너희들이 외우고 있는 이 헬수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칼칼로 끝나는 게 그냥 그 순서 자체로 양성자의 개수인 거야. 자, 아까 탄소 뭐라고 그랬어?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로 이루어진 게 가장 기본적인 탄소의 베이스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현재의 주기율표는 이거 지금 너희들이 배우고 있는 요거고, 이것은 모듈리가 예언했던 것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기율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족과 주기로 이루어져 있어. 족이 가로줄, 주기가 가로줄이야, 세로줄이야. 자, 1, 2, 3, 4. 얘는 1, 2, 13, 14, 15, 16, 17, 18. 요거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자, 이 족까지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이 가운데 10개가 있는 건 여기에 10개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고, 그것은 4D방의 전자가 3D방의 전자보다 4S에 먼저 전자가 채워지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생긴다는 걸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그것은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할 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특징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자, 오늘 배울 건 이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너희들 뭐 얻은 지기율표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딱 색깔로 구분이 돼 있어. 지금 내가 준 거에는 노란색이 비금속 원소고, 그리고 파란색이 금속 원소야.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노란색이 금속 원소고 초록색이 비금속 원소야. 그런데 중간에 내가 준 거에는 없어. 중간에 준금속 원소라는 게 있어.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이것을 어떻게 자르냐면은 이런 식으로 탄소까지지.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면은 얘가 지금 이 바깥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비금속 원소라고 그래. 자, 요 아래쪽에 있는 거, 요 아래쪽을 우리는 금속 원소라고 그래. 아주 특별하게 지금 여기서는 붕소, 알루미늄도 그냥 금속이지? 붕소랑 SI인데 S라고 나왔냐? 붕소랑 규소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그냥 준금속이라고 해. 준금속. 자, 준금속은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좀 해줄게. 이 특징을 좀 잘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이것도 사실은 이 전자배치의 구성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기는 한데, 일단 그냥 여기서 그냥 특징적인 부분으로 좀 암기를 합시다. 암기를 그냥. 자, 금속 원소는 고체 상태입니다. 고체 상태. 상온에서 고체 상태라는 거고, 너네 삼중점은 알고 있지? 고체, 액체, 기체, 삼중점. 네. 고체 상태인데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금속이 하나 있어.
뭐지? 너희들 다 알고 있어. 액체 상태 하나가 있어. 딱 하나. 수은. HG. 요거 하나는 액체야. 자, 그러면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뭐겠니? 기체 또는 고체. 맞아요. 여기 잘 나와 있네요. 그치? 브로민은 액체야. 이것도 브로민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뭐 나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얘는 기체 또는 고체야. 자, 봐봐. 우리 뭐 탄소라든가 질소, 산소 다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 그냥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좀 편해. 자, 금속 원소의 특징은 가장 대부분의 경우에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특징이 있어. 전기 전도도라고 하지. 전기 전도도가 높고 대부분 금속 어떠니? 바닥바닥 하잖아. 광택이 있어. 그렇지?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 금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늘림과 뽑힘성이 있다라고 그래.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나무테이 같은 거는 구부리면 뽀개지잖아. 근데 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부려지기도 하고 녹이면 얇게 펼 수도 있고 쭉 뽑을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이게 뭐 늘림성, 뽑힘성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모양 만들기가 쉬워진다는 거야. 이런 성질들이 있다라는 게 우리 금속 원소들의 특징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온은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 자,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광택이 없음. 인이나 황, 가루 같은 거 보면은 광택 전혀 없어. 광택이 없어. 그게 나중에는 사실은 이게 사실 그 전자들 때문이거든. 이게는 그 자유전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광택이 나는 건데 아마 그것은 나중에 저기 화학 2나 대학에 가서 배울 거야. 좀 어려운 내용이야 이거는. 자, 그리고 열과 전기의 전도가 잘 안 돼. 전기 전도도 되고 열 전도도 잘 된다 얘는. 요런 특징이 있다야. 그냥 암기를 해. 요거는 그냥 이런 특징이 왜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화학 2에 가서 배우게 돼 있어. 얘네들은 금속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림이고 얘네들은 저기 이온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 결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 다음 시간에 이온 결합하고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하기는 할 건데 그거하고 이제 금속 결합 같은 경우는 화학 2인가 1인가 지금 뭐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만 거기나 가서 배우게 될 거야. 일단 그 정도만. 이거는 그래서 그냥 금속 원소 이렇다, 비금속 원소 이렇다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그냥 그러려니 외우고 싶시다. 그런데 얘네들 뭐야 얘네들. 아주 이상한 놈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 얘랑 얘의 그 가운데 경계쯤에 있는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런 특징도 있고 이런 특징도 있어. 그러니까 이 특징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니들 손에 다 들고 있는 거야. 핸드폰에 있는 반도체들이야. 얘네들은 도체잖아. 그치? 전기를 잘 통하면 도체지. 얘네들은 전기 안 통하니까 부도체잖아. 근데 이곳에 가운데 있어가지고 반만 전기를 잘 통한다고 해가지고 반도체거든? 이게 반도체의 원료가 돼. 너희들 쓰고 있는 반도체가 다 일단 실리콘 베이스에다가 동소를 결합한다던가 여기 있는 게르마늄, 저마늄이라고 돼 있지. 저마늄을 이게 혼합한다든가 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어떤 상황에서는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전기를 또 안 통하게 해. 그것을 적절하게 전압으로 조정을 해줘가지고 전기를 흐르게도 하고 흐르지 않게도 하는 게 반도체야. 너희들 지금 다 쓰고 있는 게 다 반도체를 이용한 거지. 반도체는 뭐 증폭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뭐 이것은 지금 뭐 여기 너희들이 배울 내용이 아니고 물리원에 들어가가지고 배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알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건 요거 원소들의 주기성 중에 주기율표는 멘델레예프랑 모주기, 원자량 그리고 양성자의 개수 이게 결국에 나중에 뭐가 되냐면 원자 번호가 돼.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탄소의 원자 번호는 6이야 6. 수소의 원자 번호는 1이고 이 원자 번호가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를 이 정도로 딱 적용을 해봤을 때 한쪽, 이쪽 특히 이제 대각선을 대충 그어가지고
우상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금속 원소라고 하고 좌하단 같은 경우는 금속 원소라고 하는데 금속 원소는 이런 특징이 있다. 비금속 원소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건 다 암기사항이다. 자,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다음 시간에 할 게 이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인데 알칼리 금속은 1쪽에 있는 애들이야. 근데 봐봐. 알칼리 금속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수소는 비금속이야,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수소 하나만 비금속이야, 1쪽에서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면은 리튬부터 시작한 이런 것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러고 할로젠 원소는 제일 17쪽의 원소 FCl 이런 것들이 이제 할로젠 원소, 브로민, 아이오딘까지가 할로젠 원소고 18쪽 같은 경우는 비활성 기체라고 해가지고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요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문제를 푸는데 지장을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로 하고 자, 잠시만.